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로 10년간 세수 5조 달러를 증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미 머피가 뉴저지 주정부 계약업체에서 거액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요커의 기대 수명을 오는 2030년까지 83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최악의 집주인으로 악명이 자자한 맨하탄 거물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세금을 약 5조 달러 더 걷어들일 수 있는 부자 증세를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7조 3천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부자 증세 등 세제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15%에서 21%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저 세율을 25%로 적용할 것이라며 의회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또 부자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주식 환매 등에 적용이 되는 세율을 현행 1%에서 4%로 4배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처럼 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세금 수입이 4조 9천억 달러 늘어나며 재정적자는 3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연방 상하원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감세를 약속한 공화당이 대선 등을 의식해 이를 거부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대선을 의식한 립서비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부자 증세라는 대선 공약을 밝힌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뉴저지주 정부 계약업체와 로비스트로부터 집중적인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일간지 스타레저는 태미 머피 후보의 지난해 4분기 모금액 320만 달러 중 최소 23만 달러 이상이 뉴저지주 정부 계약업체와 로비스트의 후원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타레저는 뉴저지주 정부 계약업체 등이 주지사 부인 태미 머피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뉴저지 주정부와의 계약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필 머피 주지사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언론들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아내인 태미 머피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부 정책을 펼치고 이를 주정부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관권 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주지사나 주지사 측근들이 버겐 카운티 등 주요 카운티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해 주지사 부인을 지지하게 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앤디 김 후보는 카운티 민주당 투표에서 5개 카운티 연승을 기록한 뒤 버겐 카운티와 소머셋 카운티에서 패배했지만 지난 10일 다시 오션 카운티 선거에서 86%를 획득, 13%에 그친 태미 머피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상대 후보인 태미 머피가 유권자들에게 기득권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가 뉴요커의 기대 수명을 오는 2030년까지 83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건강 NIC 정책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욕 시민의 기대 수명을 83세로 끌어올리려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9일 이 조례안에 서명함으로써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뉴요커의 기대 수명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엔 82.6세였지만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78세로 크게 하락하자 비상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뉴욕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건강 NIC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대 수명을 83세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고 각종 성인병 질환의 예방 등에 나서고 이를 정기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심혈관과 당뇨병 5% 감소, 폐암, 유방암 등 검진 가능한 병의 20% 축소,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25% 축소 등 보건의료 정책을 강화하고 자살과 살인 등에 따른 사망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105주년 3.1절을 맞이해서 실시한 3.1절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3월 9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3.1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주제로 열린 공모전의 시상식에 수상자와 가족, 한인회 임원진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대상은 자유를 주제로 응모한 김은지 학생이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학년에 맞게 얼마나 진솔하고 창의력 있게 3.1절의 의미와 정신을 표현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상금 $300, 우수상 3명에겐 $200, 장려상 1명에겐 $100, 노력상 18명에겐 상금 $50가 수여됐습니다. 모든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이외에도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시로 표현한 영원히 불타오르는 별이 되어 시집이 증정됐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 회장은 독립정신의 계승과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모전이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세금 보고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12개 주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연방국세청이 다이렉트 파일이라는 무료 전자 세금 보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다이렉트 파일은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등 12개 주에서 시범 실시되며 소득 상한선이 없이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보고 도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내 세금 신고자들은 연간 약 $160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절약 비용을 합산하면 총 $110억 절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용 가능 납세자가 소득 유형, 크레딧, 세금 공제 등에 따라 제한됩니다. 소득 유형은 W2 수입, 소셜 시큐리티와 은퇴연금, 실업보험, $1,500 이하 이자 소득만 해당이 됩니다. 공제 내용도 기본공제, 학생 융자 이자, 교육비 지출만 가능합니다. 크레딧은 근로소득세 공제, 차일드 텍스, 피부양자 크레딧만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스마트폰, 랩탑, 태블릿에서 irs.gov에 접속해 무료로 직접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언어는 영어와 스페인어입니다. 뉴욕 최악의 집주인으로 악명이 자자한 맨하탄 건물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스톨러 판사는 지난 금요일 다니엘 오헵 샬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는 납과 곰팡이, 누수와 해충과 관련된 문제가 그의 건물 두 채에서 약 16개월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장은 집주인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최대 60일 동안 구금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오헵 샬롬이 소유한 워싱턴 하이츠의 705 및 709 웨스트 170번가의 두 건물에 걸쳐 700건에 달하는 공개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부터 법원 명령을 어기고 그가 소유한 건물의 42개 아파트에 대한 수리 및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헵 샬롬은 지난 10월 이미 $110만 의 합의금을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는 $300만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의 아돌포 카리온 주니어 국장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안전하지 않고 건강에 해롭고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퀸즈 라가디아 공항이 고객 만족도 최악의 오명을 벗고 북미 공항 중 최우수 공항에 선정됐습니다. 퀸즈 라가디아 공항이 2023년 공항 서비스 품질 어워드에서 북미 지역 연간 2,500만에서 4천만 명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 중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승객 만족도 점수가 상위 20%인 공항들이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으며 라가디아 외에도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국제공항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시장 조사 업체인 JD 파워가 진행한 북미 공항 만족도 조사에서 라가디아는 라지 공항으로 불리우는 규모의 공항들 중 1000점 만점에 678점을 기록했습니다. 공항 접근성, 수화물 서비스, 시큐리티 체크, 공항 음식점과 상점 등 전체 카테고리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라가디아 공항에 약 80억 달러를 투입해 인근 새 고가도로 완성, 터미널비 오픈, 라가디아행 무료 셔틀 운영 등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라가디아 공항의 2023년 승객 만족도는 1000점 만점에 788점으로 승객들이 최악의 공항으로 평가했던 2018년 대비 약 17% 상승했습니다. 반면 지난 5년 동안 북미 공항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 상승에 그쳤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보잉 787기가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급강하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약 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1일 CNN 등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칠레 항공사 라탐 항공 LA800 편이 일시적으로 급강하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263명과 승무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5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은 도착 시각을 1시간쯤 남기고 발생했습니다. 한 승객에 따르면 비행 경로의 3분의 2 지점에서 급강하가 일어났으며 사고 직전 난기류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날아올라 천장에 부딪혔고 뼈가 부러지거나 목과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내 천장 패널 일부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비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 중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고 기장으로부터 어떤 발표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와 김정은 등 독재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다수했다고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들이 폭로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훌륭하다, 북한 김정은에 대해 괜찮은 사람,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환상적이라고 평가를 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항상 칭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CNN 앵커인 짐 슈터가 오늘 출간한 위대한 권력의 복귀라는 책에 언급된 것이며 이 내용을 어제 CNN을 통해 하루 먼저 공개했습니다. 특히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히틀러는 좋은 일도 했고 경제를 재건했다는 등의 긍정적 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트럼프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터프가이라는 점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도 트럼프는 스스로를 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터키의 에르도안 등 독재자들의 행위를 좋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공화당 연방하원 11명 중 7명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지만 미셸 팍, 영킴 등 한국계 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은 아시안의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의식해 지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6주간 모두 4차례 이메일과 전화로 미셸 팍, 스틸 하원 의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질의했으나 일체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김 의원도 폴리티코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고 재차 이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요구하자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반응은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 지지할 경우 중도층 지지를 잃을 수 있는 반면 트럼프와 결별한다면 공화당 내부와 지역 공화당원의 지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셸 팍스틸과 영킴 지역구는 오렌지 카운티로 이 지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강한 지역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어 이들 의원들의 지지 기반인 한인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정부가 올해 초 한국 국적자 백모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애리조나대 재학 중인 21세 한인 남학생이 지난달 23일 프랑스 파리 여행 중 괴한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하원이 내일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 공화당 의원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셜미디어 레딧이 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주당 희망 가격을 31달러에서 34달러로 예상, 시가총액이 5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새벽 4시 반쯤 롱아일랜드 스미스타운의 한 파킹장에서 남성 등 7명이 야구 방망이로 남성 3명을 집단 구타한 뒤 도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새벽 6시쯤 뉴저지주 우드브리지 한 주택에서 갓난아이가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에 물려 숨지고 갓난아이의 어머니 역시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0일 일요일 밤 미 전역에 생중계된 오스카상 시상식 시청자가 1950만 명으로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호주 파이낸셜 리뷰 컨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세상에서는 연착륙 가능성을 70 내지 80%로 보고 있지만 향후 1, 2년 내 연착륙 가능성은 절반이며 최악의 경우 불경기하의 물가 상승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11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6시 59분입니다. CMP 인력개발센터가 화요일인 19일 2024 플러싱 채용박람회를 플러싱 YMCA에서 개최합니다. 뉴욕시 정부 기관들과 헬스케어, 비영리기관, 서비스 직종 등 40여 개 기업 및 기관이 채용박람회에 참가합니다. 플러싱 채용박람회는 무료 박람회이며 입장 시 참가자들은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과 20장 미만의 이력서를 지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CMP 채용박람회는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표소 입장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기에 서명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이상으로 3월 1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